이것 덕분에 평생을 살아냈다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 한탄강이 나한테는 참 고맙죠. 30년간 탐험가로 살기도 했습니다. 대게 용암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현무암은 제주도에나 있고 울릉도 쪽에나 있어야 될 텐데 왜 여기 있지? 평범한 흙에서 특별함도 발견했습니다. 연천이 정말 제2의 고향이죠. 20년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알려졌을까? 만들어보자. 그리고 연천에서 2대째 방앗간을 하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45만 년 전에 용암이 분출했다고 해요. 자부심이랄까요? 저랑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삶의 소중한 이유가 된 이것. 억겁의 시간을 이겨내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대자연 한탄강입니다. 그리고 2020년 사람과 자연, 자연과 사람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위해 가치 있는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어느 날 한탄강 물줄기가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 경기도 연천이 신나는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의 대표 스포츠 카약 체험을 하러 온 외국인 친구들 때문인데요. 너무 좁게 잡지도 말고 넓게 잡지도 말고 딱 90도 들었을 때 90도 정도 되게. 오케이? Backboard like this. 1, 2, 1, 2. Difficult? 오케이. Let's go.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카약이라니 다들 한껏 들뜬 표정입니다. 이들이 만날 한탄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좌상바위 앞을 출발해 약 1시간 5.4km 구간. 잔잔했던 강물이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온몸을 덮칠 정도로 일렁이는 강물에 놀라지만 이것 또한 즐기는 여유를 부려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지자 그제서야 들어오는 눈앞의 절경. 연천에 와서 카약을 탄 진짜 이유가 이 절경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였던 건데요. 올 2020년 7월 유네스코에서 인증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는 세계유산, 생물권 보존 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10년 국내 최초 인증받은 제주를 필두로 청송과 광주 무등산에 이은 네 번째였습니다. 한탄강의 아름다움과 역사, 생태,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였습니다. 한탄강 일대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화산 활동의 흔적들이 가치를 인정받았다는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넓은 평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싶은데 시작은 약 50만 년 전, 저 멀리 북한 땅에 자리 잡은 오리산부터였습니다. 화산 활동이 왕성했던 오리산은 뜨거운 용암을 내뿜었고 찐득함이 덜한 묽은 용암은 한탄강과 주변의 낮은 지역을 빠르게 덮었습니다. 용암이 흐른 길이는 자그만치 약 150km. 그 위로 다시 강이 흐르길 반복한 끝에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 하천이 탄생한 거죠. 이때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한탄강 물을 만나 빠르게 식으면서 생긴 단단한 돌이 현무암인데요. 때론 작게, 때론 거대하게, 때론 수직으로, 때론 수평으로 오랜 세월 동안 탄생한 현무암 지형들은 과히 절경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머물며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했으니 두말할 나위 없는 비경인 겁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포함된 한탄강 일대의 아름다운 명소는 약 26곳. 깊은 바다에서나 볼 수 있다는 백예용암. 주상절리가 멋진 송대소와 은대리 판상절리. 중생대 작품 자상바위와 검은 현무암 절벽이 빛나는 제인폭포. 그리고 한탄강 병풍인 동일이 주상절리와 과거와 지금의 한탄강이 만나는 백의리층 등 연천과 포천, 강원도 철원까지 포함한 약 1165제곱킬로미터의 한탄강 일대가 세계 지질공원이 된 겁니다. 장엄한 자연 속에서 한참을 보내고 온 친구들 어땠을까요? 재밌었어요. So there are like very slow parts, but then there are very exciting and fast parts. So in the slow parts, you can enjoy the nice view around, but in the fast parts, your heart is just gonna be beating faster and very, very exciting. But overall, it was really a great experience. The autumn views are amazing. Sightseeing was so beautiful, so I was amazed how beautiful Korean nature is.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한탄강의 가치. 그 시작은 작은 사무실에서부터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22일 날 공연할 거거든요. 22일 날 공연? 네, 네. 안 되겠네요. 공연? 5시. 교육지원청에서 22일 날. 22일 날이요? 예. 이게 공연이 5시니까 그 전에 하죠. 그 전에요? 네네. 연천군청의 많은 팀 중에서도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분들. 윤미숙 팀장을 중심으로 모인 지질 전문가 김대우 주무관과 교육 담당 김보경 주무관. 17일. 아, 그렇구나. 세계 지질공원 인증의 주역인 연천 지질 생태팀입니다. 여기도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나? 내일 인증 후 업무량은 2~3배나 늘었지만 힘듦보다 보람이 크답니다. 그 미팅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오후 때는 현장 좀 많이 다니고 실질적인 업무는 야근에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학술적인 부분 또 관광 또 이 홍보 마케팅 뭐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예, 사업하는 분야별로 좀 미팅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미숙 팀장. 이번 인증 프로젝트를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왕창 무대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고고학 전공인 그녀가 땅에 집중하게 된 건 10년 전 접하게 된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유산 팀에서 연천군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 그런 쪽에 근무를 한 10여 년간 했었습니다. 특히 또 선사 쪽에 많은 그 유적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질과 이 지형에 대한 그런 업무가 이게 병행이 되어 왔죠. 30만 년 전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다는 흔적이 발견되며 연천은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 역사 문화공원이 됐습니다. 삼국시대 한반도 허리였던 연천을 점령한 고구려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가파르게 솟은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을 천혜의 방패 삼고 현무암성을 길게 쌓아 방어력을 높인 당포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들어선 휴전선은 많은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조성과 더불어 지역 개발은 더뎠고 자연 연구도 힘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지역의 지질자원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연천의 새로운 가치. 2012년도에 지질공원 제도라는 걸 제가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연계하고 생태와 그리고 역사, 고고. 그러니까 딱 이거는 연천군을 위한 제도였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국가지질공원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기까지 약 7년의 준비를 마치고 10월 말에 세미나 한 번만 하면 맞이한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 심사 기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그때 담당자들이 2박 3일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때 뭘 요청을 하면은 밤새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갖다 줬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현장 실사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떠한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정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려면 5가지의 큰 평가 항목 속 100여 가지의 세부 항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총 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이면 통과지만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한 해외 사례도 있어 준비에 준비를 거듭했는데요. 부족한 점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했기에 본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서너 차례의 자체 예비 심사를 거쳤습니다. 마모가 돼가지고 연천과 교류해온 국내 지질 전문가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위원인 이수재 박사도 기꺼이 힘을 보탰습니다. 화학 분석치로 보면 마그네슘이 상당히 높습니다. 망간이 있는지 한번 봐요. 그러니까 저기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 망간 크러스트가. 한탄강 일대의 지질학적 가치는 분명했죠.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멀리서 오셨습니까? 신문에서 이거 보고 야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나온 현무암은 굉장히 특이한 거죠. 거의 1억 년 전에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이게 살아남은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프시면 지질에 대한 애정은 고민과 도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세계지질공원에 현장 심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들이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먼저 인증을 받았던 곳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좀 했죠. 그래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할까? 그래서 무대에 올려서 약점을 보완을 좀 하자 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약점을 많이 보완을 했고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심사할 때 그 한탄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가서 앞으로 할 일들을 많이 호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죠. 이 모든 동행이 가능했던 건 그동안 진행해온 다양한 학술 교류와 특히 주민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질공원 인증 추진하면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한 7, 8년 동안 아마 꾸준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질공원 제도가 뭔지 그리고 지질 명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질학적으로 우리 연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기가 그 문화재도 좀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 의식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도 그렇고 우리 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정이 되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죠.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중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는 교육을 또 저희가 했죠. 오랜 노력 끝에 거머쥔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그렇다면 현장 심사를 맡은 평가단에게 한탄강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중 한 명을 만나기 위해 네덜란드를 찾았습니다. To be a UNESCO Global Geopark, you have to have geology of special interest, of international interest. So if you are recognized and accepted as a UNESCO Global Geopark, it means you are special.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전 세계 44개국 161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지질 활동 흔적이 잘 보존된 자체에 우선 가치를 둡니다. Like for Hantangang River, it's a special area because of the volcanic of the Quaternary and the special situation they are in. You can see it as a piece, a jigsaw piece in the puzzle of understanding Earth's geology. So that's the main reason, I think.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중한 자연을 발전시키고 함께 갈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였죠. Of course, I came there for geology, for what is the geology of the area,
but also how are people involved in the whole concept of the geopark. So remarkable that all people were very involved in it. People were enthusiastic.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터전에서 인증을 도운 이도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걷히기 전 집을 나서는 한 사람.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조업을 간다는 한탄강 어부 용선 씨입니다. 전쟁의 잔해가 남아있던 40여 년 전 불발탄 사고로 팔과 귀를 다친 그를 품어준 건 한탄강이었습니다. 용선 씨가 도착한 곳은 한탄강 상류의 아우라지 베개용암. 새벽 내내 피어오른 물안개가 묘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한탄강에선 허가받은 어부만이 그물질을 할 수 있다는데요. 첫 그물질을 위해 나아가는 이곳은 한탄강과 영평천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 어우러진다는 뜻의 아우라지. 안개를 밀어내며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열렸습니다. 어제 쳐놓은 그물을 확인해보는 용선 씨. 비었나 싶었는데 제철 생선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잉어, 붕어. 미달되는 건 잡으면 안 돼. 좀 더 큰 전에 잡아야지. 이거는 모래무지. 7세만 사는 거 있고요. 7수죠. 진짜 깨끗하죠. 왜냐면 여기가 한탄강 치고는 좀 상류 지점이에요. 천혜의 물길인 만큼 물속 생태계도 살아있습니다. 평생 이곳을 지켜온 용선 씨는 그야말로 한탄강 박사고요. 잘하면 나중에 잘 살아라. 이 한탄강이 좌우지간에 나한테는 참 고맙죠. 그래도 이런 직업이라도 있어가지고 어업생활도 하고 꾸준히 그래도 변함없이 했다는 거. 삶의 젖줄이 되어준 한탄강. 특히 아우라지 베개 용암을 위해 용선 씨도 발벗고 나선 게 있었답니다. 저런 도로 저렇게 조금씩 채석해서 갖다 이제 분석해서 검사해 본다고 그렇게 이제 주머니에다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었네. 보기 드문 이런 용암이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예전엔 나루터였을 만큼 배가 많았지만 이젠 몇 척 없는 상황. 강 건너편 베개 용암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을 위해 기꺼이 배를 띄운 겁니다. 진짜 많이 왔다 갔어요 그동안에. 먼데 외국서도 왔다고. 배가 있고 그래도 기동력이 있으니까 다 날 보고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 실망시킬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안내 잘하고. 베개 용암은 대개 깊은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생기는 화산 지형입니다. 물밑에서 흐르던 용암이 길쭉한 베개 모양으로 굳은 건데요. 바다와 상관없는 내륙 강가에서 발견된 귀한 자료인 거죠. 게다가 시대별 다양한 화산 활동 결과를 담고 있는데요. 수년간 연구로 가치가 입증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용선 씨. 오늘도 딱 필요한 만큼 먹고 살 만큼만 잡았답니다.
나누는 것도 잊지 않고요. 참한 강이가 또 딱 오면은 한 마리 달라고 그냥 막 모여들어. 수고한 남편을 챙기는 건 아내 정숙 씨입니다. 용선 씨가 갓 잡아온 제철 생선으로 든든한 첫 끼를 끓여내는군요. 오늘 날씨 추웠는데 어땠어? 어우 맛있다 야. 이제 가을이라 이제 저기 매운탕 맛이 제대로지 뭐. 어부 아내로 살아온 지 40여 년. 한탄강 매운탕 자랑이 빠질 수 없죠. 수제비 더 줘? 다른 데 거는 이렇게 흙내 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거는 이 바닥이 다 돌이기 때문에 흙내 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추워지면 모래무지가 많이 나. 한탄강과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려갈 때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탄강을 의지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태껏. 왜냐하면 한탄강이 아니었으면 그냥 뭐 일반 농사나 짓고 이러고 살았을 텐데 그래도 한탄강에서 주는 선물 가지고 여태껏 살았으니까 잘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은 말로 표현이 안 되지. 자연, 한탄강 자체에 자연이 준 선물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거니까.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삶 자체로 가치 있는 동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동행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박정웅 교사. 한탄강 줄기는 거의 다 머릿속에 있죠. 그중에 이제 궁금했던 것은 뭐였냐면 오리산에서 분화했던 용암은 어디까지 갔을까? 그래서 추적을 해봤어요. 교직 생활 35년 중 근 30년간을 한탄강 탐사에 정열을 쏟았는데요. 교과서로만 하는 지질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현장 답사에서 한탄강은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현무암은 제주도에나 있고 울릉도 쪽에나 있어야 될 텐데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게 됐고 엄청난 화산 분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한반도의 충돌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20억 년 전부터 최근까지 지질학적으로 변해온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는 지질학자들한테는 암석이 아카이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천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 좋은 교육 현장을 나누고자 동료 교사와 교과교육연구회를 만들어 답사를 다니다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지질 탐사 프로그램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한탄강 자료들을 교과서에도 담았답니다. 2002년에 이제 국가의 검증을 받은 책이에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배울 때 지질 구조를 설명하면서 연천의 모습을 실었는데 이건 포천 연천인데 다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고 뭐 사진들의 대부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죠. 외국의 지질 사진 대신 국내 자료로 채운 첫 교과서였고 그 외 교육 자료도 만들었죠. 연천 지질 생태팀이 지질공원 인증을 준비하며 교육 분야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한 전문가도 박정웅 교사. 오늘 연천 학생들과의 현장 답사에도 그가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상절리가 제주도에 많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한탄강에도 연천에도 이런 주상절리가 많다. 과학자들이 101이층은 연천의 지질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을 수 있다는 지질 명소입니다. 여기 보면 이 절벽이 쭉 내려오는데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맨 아래 보면은 좀 자갈이 보여요. 선생님 눈에는 보이는데. 저 자갈 보여요? 잘 보여요. 자, 자갈들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위에 용암이 쌓였어요.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자갈이 만들어질 때는 옛날에 한탄강이 지나던 길이에요. 저 자갈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를 당시에 만들어진 자갈들이에요. 그래서 지질학에서는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듣고 보고 만지며 즐기는 지질교육은 세계 지질공원 인증평가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We thought the education and the involvement of schools and the lessons we've seen that were given on schools was a very good educational program. One reason and one criteria they got good points for.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전하는 지질과 암석 얘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데요. 이것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답니다. 1학년쯤 됐어요. 여러분들 동네에 공룡시대 지층이 많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앞에 있는 큰 산 이름이 뭐예요? 고대산이 다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고대산이 화산이었어요. 이 자연 속에는 한탄강에는 이러한 지구의 긴 역사 중에 일부를 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 지형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지질학은 삶이에요. 단순하게 교과 시간에 배워서 시험 쳐야 되는 과목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탐사 장소는 현무암 협곡의 제인폭포. 연천의 제일 명소가 제인폭포죠. 제인폭포는 지금 저기에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50m. 20m. 폭포가 지금 저기 있잖아요. 원래 저 폭포가 어디 있었냐면 저기 있었어요. 예? 저 한탄강에 있었어요. 한탄강 쪽에 있었던 폭포가 50만 년 전부터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300m를 50만 년 동안에 이동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500m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새로 알고 있어서 궁금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다시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인폭포는 한탄강 일대에서도 으뜸 경치로 꼽히는 명소입니다. 약 50만 년 전 뜨거운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진 현무암 절벽으로 온통 짙은 회색과 시커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에메랄드빛 폭포수는 황홀경을 선사하는데요. (5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깎이고 떨어져 나가며 지형도 위치도 변했습니다. 폭포 물줄기가 한탄강으로 바로 떨어졌던 처음과 달리 지금은 300m 정도 상류 쪽으로 이동한 상태. 세차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있는 한 폭포의 모습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그 또한 과거를 추측하고 미래를 알 수 있는 흔적일 텐데요. 오늘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탄강을 따라 가장 긴 약 2km로 쭉 뻗은 절벽, 동일이 주상절리입니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데라 임진강 주상절리로도 불리는데요. 가을이면 돌단풍이 붉게 물드는 적벽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동일이 주상절리 절경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안내판이 마련되어 있지만 글보다 말 설명이 낫죠. 이해를 돕기 위해 상경 씨가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몇 미터래요? 길이가? 지금 저기 합수머리에서부터 이주 쭉까지 1.5km 정도 돼요. 가장 높은 곳은 한 40m 정도 되고요. 아, 그럼 이런 데서 네, 옛날에는 등재됐어요, 이거? 그럼요. 여기 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오래됐어요. 우리가 4번째 된 거예요. 세계지질공원이 한국에서는 4번째 된 거예요.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제 보러 올 수 있는 곳이 됐어요. 원래 땅에서 용암이 흐른 거예요. 상경 씨는 연천군 소속의 지질공원 해설사 1기로 교육을 받고 활동해 왔는데요. 지질의 연천의 농업사까지 아우른 설명은 그만의 특징입니다. 있을 정도. 그럼요. 한탄강과 임진강은 경계를 이렇게 강을 쭉 보면 한쪽은 이렇게 산이에요. 여기 지금처럼 산이고 한쪽은 벌판. 논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그럼 뭘 했어요? 버려져 있는 땅이거나 잡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천 쪽은 잡곡이 옛날부터 유명해요. 지금도 그래도 그게 콩이야? 콩, 율무, 뭐 깨, 참깨, 들깨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해요. 근데 해설사님
거기 몇 년을 하셨길래 주상절리에 대해서 뭐 전국적으로 다 하시네요. 박사님이시죠? 5년 됐습니다, 5년. 아니,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나가다가 거기 이런 게 있네. 그러고 왔는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의외로 그죠? 이렇게 그냥 흘려보낼 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굉장하구나. 고맙죠. 여기는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제가 방앗간을 해서가 아니라 농산물들이 다른 곳보다 품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본업이 있는 지질공원 해설사. 상경 씨의 본업은 방앗간으로 해설이 없는 날엔 이곳이 작업터입니다. 이게 누구네 거예요? 우리 건데. 은하네 거. 아 그거 이거. 장비는 신식으로 바뀌었지만 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온 50년 된 방앗간이죠. 진짜 그거 가져올 걸 그랬네. 벌써. 지금까지 그냥 한 명씩 이끌어주세요. 꽤 한참 됐는데 뭐 몇십 년 되지? 여기 댕기는지. 한 30년 된다, 그지? 여기가 오래됐나 봐요. 오래됐어요. 지질공원 해설사를 시작하며 본업에도 이해가 높아졌답니다. 농업사는 지질과 뗄 수 없는 짝꿍이죠. 그동안 그러려니 하며 알고만 있었던 농업과 토양의 관계를 과학적인 지질 해석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용암대지의 특성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밑에 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암이 흘러서 갑자기 땅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들이 갈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범람을 해서 진흙퇴적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농사 지니까 알은 단단하고 그리고 찰지면서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곡식이 됐죠. 지식과 삶이 합쳐지며 해설에도 많은 걸 녹여내고 있다는데요. 5년 전 시작한 해설사 활동은 생각지 못한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왜 여기가 잡곡이 유명하지? 여기 평야가 많은데 근데 그건 그냥 막연했을 때예요. 몰랐을 때.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지질 해설사가 돼서. 제가 한 40년 살면서 몰랐던 이 지역의 그 숨은 이야기들이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과 지질 해설사가 돼서 사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주말 저녁, 휴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며 모인 사람들. 지질 생태팀의 윤미숙 팀장도 계시는군요. 방해 주시네요. 전설의 36.6. 매월 말마다 모여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찾는 연천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자체 평가입니다. 체인폭포에 이제 일반인들 오신 분들이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네. 오, 되게 잘 이제 갖고 왔다. 그래서 이제 체인폭포 근무하면서 어떤 좀 시정사항이라든가 저희 그 내려가면 제이폭 내려가면 데크 맨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끝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은 거기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을 좀 보강을 하고 맨 밑에 데크 바로 전망대에서도 지질과 관련해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지질공원 해설사. 그렇기에 이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낙석 방지망을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석 방지망 세울 거고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또 혹시 빠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전달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파티도 한번 지난 5년 동안 많은 순간을 함께해온 사람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때도 결코 잊을 수 없답니다. 거기 내가 참석을 못했구나. 막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무슨 소식이 와야 되는데 뉴스 계속 찾아봐도 뭐가 없고 막. 근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딜레이가 되니까 이게 뭐지? 말하기 좀 헷갈리지. 네. 유네스코 위원회인지 거기에서 이제 발표 나온 거를 번역을 해서 딱 보내주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윤 팀장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고자 하고 나가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같이 힘이 돼서 진짜 신나게 일했고 그 5년이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즐거웠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에게 최고의 서포터즈가 되어 함께 만들어낸 결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하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데요. 재인증이란 숙제 때문입니다. 힌트를 찾기 위해 달려간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질공원 제주도. 화산 활동으로 태어난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고 독특한 지형을 지녔습니다. 그로 인해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까지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했죠. 특히 세계지질공원은 섬 전체에 해당되는데요. 그중 제주도 서쪽에 있는 수월봉은 77m의 작은 오름이지만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약 18,000년 전 지하의 용암이 바닷물을 만나 폭발하면서 화산재들이 쌓여 만들어진 수월봉엔 겹겹이 쌓인 판상의 화산 암계 등 다양한 화산 퇴적 구조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데요. 수월봉을 지키는 건 제주 지질공원 해설사입니다. 차 몇 대 와? 남학생들? 아니 섞어줬어. 여학생도? 예. 대형 버스가 몇 대, 이제 중형이 몇 대 그런 거 체크하고 이제 해설 몇 명 들어오고 그런 거 체크하고 그런 거. 지질공원은 이제 해설사 장순덕이고 전 바다에 가 물질다고 또 물때가 이제 없을 때는 밭에 일도 하고 직업이 뭐 그럭저럭 세 개. 세계지질공원 해설사대에서 2014년도 1월 13일부터 정식 근무가 시작됐거든요. 매일 3명씩 교대 근무하며 관리와 해설을 맡고 있는데요. 모두 인근 주민으로 꾸려진 지킴입니다. 다 뽑아 뭐야? 우리 이것도 당번이라 이거 뽑는 당번. 이 풀을 뽑아줘야 이 지질층이 보이게. 처음에는 엄청 많이 쌓였는데 지질층 보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라.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 주민 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질공원 해설사의 삶. 여기서도 하나 떨어졌나 봐. 늦은 나이에 배움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느덧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화산감이 쫙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땅에 나오면 압력이 풀려가지고 다 부서져. 두 분 서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건강석에. 여기 일에 계속 계신 분들이에요? 예, 돌아가면서 해요. 아, 돌아가면서. 여기 왔으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가시면 더 좋아요. 예. 예쁜 표정. 사랑합니다. 이게 물을 만나서 스쳐가지 않고 알고 갈 수 있도록 건네는 말들. 그런 차이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수월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돌이 많은데 저쪽으로 가서 돌이 적어요. 돌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죠? 돌이 많은 곳이라고. 중심지다. 맞아요. 와, 이게 빠르시네. 와, 해설하는 보람 난다. 고맙습니다. 너무 빨리 잘 들었습니다. 이제 탐방객들에 보이려고 이런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사진 하나 완성시키면은 3번은 내려가야 돼요. 자기만의 삶을 녹여낸 해설 스타일도 눈에 띄는데요. 이들의 시작엔 이 사람의 동료가 있었답니다. 내일 국립공원공단 차기도 들어가거든요. 그 차기도를 동행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현원선생님 말씀 드려놨어요, 제가. 10시 반대로 들어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성공시킨 전영문 박사입니다. 차기도 들어가서 2014년에 첫 번째 재인증을 받을 때는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사실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아무런 정보를 구할 수 없어서 일본의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보고서를 얻어서 그 보고서를 참고하고 그 실사를 받았던 그 일정들을 참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형식을 만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재인증을 받고 2018년 두 번째 재인증까지 성공했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인증받을 때는요, 지질학적, 학술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활용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사실 가능해요. 근데 4년이 지나서 평가받을 때는 그 전에 학술적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4년간 당신들이 한 게 뭐냐? 냉정하게 말하면 재인증이 더 어려울 거예요. 최초 인증보다 까다로워지는 재인증 평가. 경고에도 보완하지 못하면 세계지질공원 인증 브랜드를 잃게 되는데요. 재인증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심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그 태도, 그다음에 역할들을 보면 이 지자체가 이 지질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뭐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꾸려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가장 중요한 건 주민과 해설사,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순환의 좋은 사례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바닷속으로 숨을 때쯤 무언가를 들고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201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분들입니다. 해녀 지질공원 해설사 순덕 씨도 있군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은 못하지만 언젠가 찾아올 사람들을 위해 해녀 공연을 연습 중이랍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더불어 이들의 삶도 바뀌었는데요. 2010년도에 이제 여기 됐잖아요. 그 후로 손님이 엄청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오징어도 많이 팔고 우리도 공연하면서 힘이 나고 아주 좋은 면이 많아요. 지질공원 아주 잘했어요. 힘듦보다 즐겁고 기다려지는 매일이 됐답니다. 왜 이걸 하냐면요, 주민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마을이 참 좋구나. 우리 마을이 소중하구나. 우리 마을에 관광객이 오면 이런 얘기 해줘야지.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게 저는 관광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끌어가는 게 아닌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삶. 가치 있는 자연 위에 그려야 할 내일의 모습입니다. 며칠 뒤 한탄강변에 우뚝 솟아있는 자상바위 앞으로 연천의 선후배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배웠던 그 미산층 있잖아요. 고생대 미산층이 기반암이에요. 저런 색깔이 어디에? 요게 음이암이에요? 예, 주변에는 다 음해암이에요. 하나라도 더 확인하는데요. 화강암이네 이거. 그지? 이거는 정확하게 화강암. 그리고 이거 갈린 거지. 그지. 얘는 화구니까 단단하니까 얘는 그건 남아있고. 남아있다. 네. 퇴적암이 변성이 된 거. 변성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지질공원이 됐다 하니까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공부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도 많이 왔죠. 걸어서 아끼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거 이제 맨날 쳐다보던 분이 이제 그렇게 안 보이니까 전부 지질학자가 됐어요. 먼저 알고자 마음 쓰는 것, 자연과의 동행에 한 발짝 나선 겁니다. 한편 연천 주민과 함께 기획한 특별 프로젝트의 최종 점검날. 물건이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만든 게 어울려요. 어울려요. 그걸 잘했거든요. 겉돌면 어떨까라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잘 다행히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주제가 하나였으니까요. 예. 주상관리. 연천 한탄강 지질과 자연을 테마로 개발한 관광 기념품들, 시작부터 완성까지 약 1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나, 둘, 셋.
관광 기념품, 상품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이게 특색을 살려서 그 관광 기념품으로서 개발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지역 소득에도 연계가 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채로운 제품 중에서도 송혜자 도예가가 만든 컵엔 조금 더 특별한 뭔가가 있답니다. 산 밑에 자리한 그녀의 공방. 연천에서 노후를 보내겠다 마음먹고 터를 잡은 지 20년이 됐다는데요. 테이블 가득 구워낸 컵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냥 큰 컵일까 싶었는데 현무암이 세로로 새겨진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작품이었네요. 면 치는 것도 이제 처음보다 많이 좀 세련돼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한두 개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작업한 게 300개 했나 보다. 그 앞에 시행착오 한 거는 빼고. 무늬 말고도 연천 흙을 써서 특색을 더했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갖고 있는 곳에서 나는 흙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써요. 제2의 고향에서 이곳을 위해 빚어내는 것이기에 마음가짐도 특별해졌습니다. 연천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있지만 책임감도 많이 따르죠. 연천 최고의 야외 지질 학습장에 대학 연구팀이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대기리층하고는 달라 지금. 꼭 구하도가 글로 지나갔을 것 같지 않은 데도 있는 거예요. 국내 지질학계의 권위자인 정대교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발견한 건 흙과 모래가 쌓여 암석화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는 독특한 지질층. 이렇게 두꺼운 현무암 암석층이 미고결 퇴적층 위에 쌓였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고결되지 않고 이런 미고결 상태로 있다는 게 그런 것도 너무 흥미롭고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좀 더 학교에서 배우고 오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확한 분석 연구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는데요. 뭐 이게 50만 년, 30만 년 전 뭐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 이 지역이 어떤 기후 환경이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뭐 이런 소위 고기후나 고환경을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지시자 역할을 할 그 자료들이 저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미지의 지질학적 가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연구. 저는 지질공원 자체가 그때 살아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딱 해갖고 이것만 딱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들, 물론 저도 있을 거고 지역 주민들도 있을 거고 여기 학계 관계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가령 올해는 이게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학문적인 게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엔 지역 주민 참여가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순환하면서 지질공원 자체가 그때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생명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어떤 청정한 자연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연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또 가치가 있어야 되고 미래 가치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 일터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Also the value is that you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your area. I think the main values of being a geopark. 브랜드가 된 자연으로 많은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죠. 자연과 열어갈 새로운 미래, 이제 시작입니다.